날씨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웨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기후환경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광준 PD님, 오늘은 경기도 기후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있는데 두 가지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정말 무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 기후 정책. 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테크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이건 진짜 남쪽에 제주도가 있다면 이쪽엔 경기도가 있다. 예, 전국 최초로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아리백 인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돕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경기 아리백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인데요. 네. 이제 파주의 공공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 PPA 공급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기도는 공공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전기를 바로 중소기업에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도 이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리백 전기를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야 수출이 되잖아요. 네. 아리백 전기를 싸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파는 건 공공이 중소기업에게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부지 임대를 해주고 태양광 업체가 그렇죠. 파는 대규모 거죠? 태양광 예. 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이죠. 예. 그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 업체가 만약 협동조합 형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시민들에게 주민의 이익이 공유가 되는 거고 네. 그냥 업체다라고 하더라도 기업한테 이익이 되고 이 업체도 나름 일정 정도 또 사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는 첫 사례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어휴, 파주 대단한데요.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이제 문산 정수장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깨끗한 물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 관리를 하는 정수장 유휴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1.4메가와트 규모, 그러니까 대규모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전력을 계약하는,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리백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급식하고 비슷한데요. 급식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뭐 모든 농산물은 그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대형마트를 거쳐야 되는 거로 경매를 아는데 거쳐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친환경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제 중간 단계를 최소화해 가지고 장기 계약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학교 급식 현장으로 바로 이제 납품이 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직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인 파주 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고정 단가로 네. 기업에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이죠. 파주에 있는 기업체예요. 그러니까 와. 전기료가 30년 동안 변하질 않아요. 아, 괜찮네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할 걸 생각하면은 생각해보면. 그냥 또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더구나 아리백 전기입니다. 그러면 파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소기업도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가 워낙이 이제 첨단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납품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지역 발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아리백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총 사업비가 16억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이 중에 30%인 4억 8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을 하고 네. 나머지는 파주 도시관광공사 등 참여 기관들이 부담을 한다라고 어허. 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공공의 유의부지를 계속 발굴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공공기관은 직접 발전 사업자가 돼가지고 이 이익도 창출하고 좋은 일도 하고 네. 또 기업들은 아리백 전기를 30년
고정 가격으로 공급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파주에서. 예, 그동안 이제 아리백 선도 사업 공모에서 특구 분야 외에 혁신 산업 사업도 이제 공모를 다양하게 진행을 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직거래 형태로 워낙에 이제 임팩트가 큰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경관 개선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아리백 달성 및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를 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좀 예쁜가요? 그러니까 경관 이거는 개선형? 좀 약간 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경관 개선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3개 사업에 총 1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도 기후환경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에디슨 어워즈에 경기도가 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3개사가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에디슨 어워즈면 우리 그 출연하시는 예, 최경영 교수님의 가서 받으신 거 사례가 아닌가요? 예, 에디슨 오. 어워즈로 받았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에디슨 맞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예, 미국의 발명가이자 혁신가인 토마스 에디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1987년부터 매년 미국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별칭이 혁신계의 오스카상. 이 상을 받으면은 글로벌 기술 기업 중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는다. 네, 네. 올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상식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최경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진 플라스틱 자체를 그냥 버리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옹벽으로 만들어서 이 플라스틱 섬도 없애고 네. 그 플라스틱 자원, 옹벽 자원을 갖고 이제 건설에 수위가 쓰자. 계속 낮아지는 네. 국가에 옹벽으로 만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을 하셨는데 경기도의 기후 스타트업 3개가 역시 올해 에디슨 어워즈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테크 기업이었을까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메타파머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메타파머스는 파머스. 농부. 예, 그렇습니다. 농부인데 가상 공간에서의 농부들이라는 뜻이죠. 스마트 농업 및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문의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농작업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꿀벌도 감소되고 야생벌도 감소되면서 이제 화분 매개 곤충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로봇 기술을 이용했다라는 점인데 이 기업은 제가 자세하게 취재를 못했는데 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네. 꿀벌이 줄어드니까 인간이 꿀벌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AI가 장착된. 네. 예, 혹시 그 관련된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메타파머스. 네. 그리고 하이드로젠 버터플라이는 확장 가능한 청정 운송 에너지 분야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운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확장 가능한 청정 운송 에너지라는 분야 자체를 에디슨 어워즈 쪽에서 이제 만든 비중 있게 거죠. 하는데 독자 기술로 개발한 5kW급 하이드로젠 연료전지 파워팩 단위 모듈을 통해서 차세대 이동형 청정 에너지 시장을 선도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세 번째 에이트 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에이트 테크. 예, 여기는 폐기물 자동 선별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신속하게 선별하는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해서 재활용률 증가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라는 점에서 생산 공정의 혁신 분야에서 동상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 분리수거한 폐기물들이
모여져서 이제 재활용 업체라고 하는 쓰레기 현장이죠. 집화장에서. 예. 사실은 그 업체가 워낙 양이 쉴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네. 바로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손이 몰릴 때는 또 명절 같은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네. 그러면서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공기도 나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작업 환경이 힘든 곳인데 친환경인데 녹색 산업인데 녹색이 아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별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도우면서 재활용률을 증가하는 네. 그런 기술이 아닌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결국 AI나 로봇 기술을 셋 다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네. 한 군데는 이제 폐기물 선별률을 높이는 분야, 한 군데는 운송에서 청정 운송 에너지를 쓰는 분야, 네. 또 하나는 농업 분야에서 꿀벌 감소를 좀 보완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을 했다. 굉장히 기후테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무한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엿볼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최성진 대표님이 고양시 기후테크 전시회에서 당장 써먹을 기술이 너무나 많다 그랬는데 네. 실감이 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기후테크를 육성하는 지자체들의 목적은 하나일 거예요. 이게 환경도 돈이 된다. 네, 네, 라는 네. 그런 알토라 같은 진짜 강소기업들, 튼튼한 강소기업들이 쭉쭉쭉쭉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건데 하여튼 뭐 요렇게 개발한 기후테크 기업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나중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요렇게 이 기후테크 기업들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나라 우수한 자원들이 훨씬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분 좋은 사고. 네.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산업이 되는 지금까지 노광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